따뜻한 겨울나기의 필수품 인조 모피. 옷, 신발부터 카펫까지 그 쓰임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작업이 시작되면 먼지와의 전쟁도 시작된다. 기계가 멈추기 전까지 사람도 멈출 수 없다. 온몸을 짓누르는 원단 무게. 하루에도 수백 개씩 들고 날라야 한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공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제품이 탄생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세상에 따뜻함을 입히는 사람들. 인조 모피 제작 현장을 지금 공개한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인조 모피 가공 공장. 지게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쁘게 움직인다. 오늘 작업할 원사 덩어리를 옮겨 놓는 것이다. 인조 모피는 디자인과 색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인조 모피의 원재료는 이런 솜 모양이다. 폴리에스테와 나일론을 솜처럼 얇게 뽑아낸 것인데 이것이 수십 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화려한 인조 모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다. 인조 모피 원단이 원단. 입고 있는 옷 있죠. 에라나 지금 아가씨들이 왜 털모자 쓰고 있을 때 또 우리 신발 여자려서 부츠 안에 들 그 봤죠? 털 있는 거. 네. 그런 원료예요 이게. 원사를 어떻게 조합해서 섞느냐에 따라 양털 같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밍크처럼 긴 털을 뽑아낼 수도 있다. 그저 하얗기만 한 솜이 어떻게 인조 모피가 되는지 직접 보지 않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할 작업인 거예요, 이게? 이거 조합해가지고 네. 스라이버가 나와요. 스라이버. 원단 하는 제일 첫 공정이에요. 제일 먼저 단단하게 뭉쳐있던 원사를 해체해 섞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원사를 흡입 모터에 넣으면 여러 개의 믹싱 기계를 통과하면서 잘게 찢기고 섞인다. 작업을 거친 원사의 첫 종착지는 이 작은 방이다. 잘게 풀어진 원사가 눈처럼 내리더니 금세 수북히 쌓였다. 원사니까 닫아두고 잠자가지고 네. 다시 오프라 튀기면 끝나 그래요. 솜처럼 솜 튀기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보다 부피가 수십 배로 불어났다. 눌려있던 원사의 가닥도 풍성하게 살아났다. 불어난 원사를 다시 흡입 모터를 통해 이동시킨다. 이제 솜 상태의 섬유를 원단을 잘 짤 수 있는 실 상태로 만들어야 할 차례다. 기계가 힘을 덜어주긴 하지만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시키는 건 사람이 해야 한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기계를 통과한 원사가 얇은 거미줄 모양으로 빠져나온다. 이것을 모아 뭉쳐주면 인조 모피를 짤 수 있는 굵은 실이 되는 것이다. 인조 모피의 용도에 따라 가공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작업자가 전 과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만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다. 다른 샘플이라든가 좀 작은 장이라든가 또 분량 맞추려면 개수를 맞추려면 또 놓는 거 있고 그다음 또 원사마다 또 틀려요.
가래떡 모양으로 둘둘 말린 원산은 중량에 맞춰 나눠 담은 뒤 원단을 짜는 재직 공정으로 넘어간다. 재직 따는 거죠. 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면 원단이 반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조모피 원단을 만들 차례다. 하나의 기계에 수십 개의 실과 솜뭉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계 안에는 약 1000개의 바늘이 돌아간다. 바늘에 연결된 실이 원사인 솜뭉치를 물고 엮으면서 면 형태의 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원단을 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 뜨개질 하는 거 손으로 옛날에 그 뜨개질 했잖아요. 그 원리예요. 이 기계 자체가. 작업자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기계를 끊임없이 지켜봐야 한다. 바늘이 부러지거나 실이 끊어져 멈추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다 짜인 원단을 빼내는 것도 물론 사람이 힘을 합쳐 해야 한다. 이제 인조모피죠. 지금 여기는 인조모피의 처음 과정이에요. 원단이 만들어지는. 인조모피 원단은 약 40m 길이로 짜여 나오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나르는 것부터 일이다. 다른 원단에 비해 부피도 크고 예민해서 다루기가 꽤나 까다롭다. 재직이 끝났다. 쉽게 말해 색조 화장을 하기 전 기초 세안을 마친 것과 같다. 공정을 거칠수록 더 아름답고 화려한 인조모피로 변해갈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원단을 짜서 이제 가공소에 가서 이제 이 지금 눌려 있는 그 원단의 털을 다시 광택도 내고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길이로 또 바꿔주기도 하고 해요. 최근 동물 보호 운동이 확산되면서 인조모피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겨울 원단 생산을 시작하는 여름부터 지금까지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인조모피라도 모피 특유의 볼륨감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다. 머리카락을 펴듯 원단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눌려있던 털이 길게 늘어나면서 풍성해진다. 이렇게 가공 과정에서 털의 길이와 질감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 인조모피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나 에리 같은데 그런 데 많이 들어. 쪽지 여자들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많이 들어.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원단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작업자들은 눈과 손의 감각으로 끊임없이 확인한다. 작업과 작업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오롯이 사람의 몫이다. 기계에 통과시키느라 길게 이어붙인 원단은 부피도 늘어나고 무거워졌다. 금방이라도 파묻힐 듯 원단을 들고 나르는 작업자. 털의 모양을 제대로 내기 위해 아직 남은 작업이 있다. 털이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면은 털이 이렇게 빳빳해서 그리고 이게 덤블링하면 잡티 같은 거 이제 다 날려고 냉각할 때 이게 통이 돌면서 문을 여는 상태로 하면은 잡티 같은 거 이제 다 날려고 털이 깨끗해. 인조모피 원단을 넣고 100도 이상 열을 가하면서 회전시킨다. 이때 사방으로 퍼지는 뜨거운 열기는 작업자를 더욱 힘들게 한다. 여름에는 그야말로 고역이다.
약 20분에 걸쳐 진행됐던 작업이 끝났다. 공을 들인 만큼 결과물도 더 좋아질 것이다. 생지 상태에서는 머리카락처럼 가늘었잖아요. 네. 이 덤블링 돌리니까 약간 굵게 나왔잖아요. 네. 예, 이렇게 굵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털이 자연스럽게 뭉치면서 천연 모피 같은 질감이 완성됐다. 많은 사람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 멋스러운 인조 모피로 재탄생된 것이다. 한때는 찾는 사람이 많아 인조 모피 시장이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거대한 중국 자본이 이 분야의 생산에 뛰어들면서 국내 업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이 일을 하며 돈도 벌었고 가장 노릇도 할 수 있었다. 이제 이들은 오랜 세월 몸담아온 업계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더 애쓰며 일하고 있다. 다시 작업이 새롭게 시작됐다. 막 짜여 나온 원단은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다. 풀을 먹이듯 원단에 수지를 묻혀 빳빳하게 하고 정해진 폭으로 길이를 늘리는 것도 여기서 이루어진다. 작업 시작과 동시에 원단과의 사투도 시작된다. 원단을 기계에 넣는 일. 기계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원단을 정리하는 일. 모두 사람이 기계보다 한 박자 먼저 움직여야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 지겹게 이어지는 반복 작업. 견디고 또 견뎌야 한다. 하루에 몇 개나 정도 돼요? 150개, 150절, 200개. 그거를 일일이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다 손으로 나. 이렇게 일하다 보면 한겨울에도 추위를 느낄 틈이 없다. 덥네, 더워. 인조모피 제작은 8월부터 12월까지 작업량이 한꺼번에 몰린다. 1년 할 일을 5달 안에 소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다. 하루 하면 한 120, 130개 빼요. 오랜 경력의 베테랑 직원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텀블링 작업이다. 통 안에 뒤엉켜 있는 원단을 빼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덤블링은 서로 안 보려고 그래요. 왜요, 왜? 힘드니까. 이 통에 한 번 넣으면 10개씩 넣고 돌아가요. 네. 혼자서 한번 해봐요, 그거. 그렇다고 피할 수 있으랴. 쉽고 편한 일만 찾았다면 이미 이곳에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반나절 원단과의 사투를 벌인 끝에 윤기 흐르는 인조모피 원단이 완성됐다. 아침부터 강행군을 펼친 이들. 온몸에 힘이 바닥날 때쯤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어쩌면
오전엔 이 시간만 바라보고 버텼는지도 모른다. 알지는 거 없어? 반찬이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 후에 먹는 밥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다. 하루 중 가장 편하고 든든한 이 시간.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굳었던 몸도 녹인다. 식사 시간 제일 즐겁죠. 예,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 실물이라는 조건이 아니고 다 실물이야. 잘 먹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네. 휴게실. 쉬러. 밥 먹었으니까 쉬었다가 하려고. 밥을 먹고 난 뒤에는 공장 한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잠시 한숨을 돌린다. 쉴 줄도 알아야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거 깎아놓고. 일이 바쁠 땐 이곳에서 쪽잠을 자야 할 때도 있다. 그때마다 갖다 놓은 세간살이가 쌓여 있다. 치열하게 보낸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딸 때도 있어요. 뭐 하루에 뭐 평일에 12시, 1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침 8시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녹초가 돼요. 어떨 때는. 자, 한 번씩 먹읍시다. 따지고 보면 가족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동료들. 남자끼리지만 서로를 살뜰히 챙긴다. 뭐 일도 일이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직원들끼리 마음 맞으면 하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하는 저거 하는 거죠. 쉬운 삶은 아니지만 마음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할 동료가 옆에 있기에 그래도 아직 할만하다 느껴진다. 오후 2시. 원단 출고가 있는 날이라 작업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포장 라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기계도 힘없이 멈춰 서 있다. 아무래도 기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보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피스톤 이게 이거 걸리면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게 안 밀려가? 안 밀려가.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데 이게 안 밀려가더라고? 안 밀려가요. 그러면 뭐 배양에 문제가 있지. 라인 끝나면 이게 안 되는데 뭐 라인 하면 뭐하니? 결국 가장 경력이 오래된 직원까지 호출됐다. 날 춥고 이제 뭐 기름이 떴으니까 비아링이 별로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작동을 안 했던 거예요. 롤링 해가지고 하면 끝나면 이게 완제품 나오는 거라고 우리가 끝나는 거라고 여기서. 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건 롤링 못하게 되면은 이게 다 올스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객과의 약속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마음이 다급해진다. 이제 되잖아. 이제 되잖아. 거기서 걸렸어. 이거 하면 잘 되는 거야.
원래 유압 상태는 손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만히 다행히 기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끔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이번에도 잘 넘어갔다. 30년을 버틴 기계에는 작업자의 애정 섞인 손때가 곳곳에 묻어 있다. 이게 고장나는 일이 가끔씩 있어요. 아이 기계는 다 언제 한 번씩이나 다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고장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계지. 놓친 시간을 따라잡으려는 듯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작업자. 기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컨디션을 되찾았다. 포장 작업에 속도가 붙는다. 기계 도니까 기분 좋으신가 봐요. 빨리빨리 나가야 물건이고 그러니까는 좀 쳐봐줘요. 지금은 이제 좀 돌아가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죠. 몸은 힘들더라도 일이 바쁠 때 기분이 더 좋다는 이들이다. 오늘 출고할 인조 모피 원단은 4,000야드, 약 40m씩 포장된 원단 100개를 들고 날아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작업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에 있는 직원이 총동원됐다. 원단들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게? 아 출고지요. 거래처. 중간 동네. 하루 이틀 해온 일도 아니지만 할 때마다 힘이 드는 건 사실이다. 한창 때보다 기력은 줄었어도 이제는 요령으로 약해진 힘을 보충한다.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요? 이거 보통 30, 한 7, 8kg 되죠. 기계로 옮기면 편하겠지만 인조 모피 원단의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찢어지거나 손상될 수가 있다. 때문에 힘들더라도 사람이 직접 옮기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김덕기 씨가 원단 사이로 몸을 내던진다. 작은 틈 사이까지 빽빽하게 채워넣기 위해서다. 원단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것도 이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어차피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양도 없어. 차가 적정 같은 게 흔들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힘을 꽉 짜줘야 돼요. 움직이지 않게끔 물건이 안 움직이게끔 짜줘야 돼요. 그동안 공을 들였던 작업이 마무리돼 간다.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는 김덕기 씨. 열심히 일하면서 흘리는 땀은 이상하게도 참 상쾌하다. 힘들어도 이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다. 이제 인조 모피는 다양한 모습으로 가공돼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한 치 앞도 분별하기 힘든 공장 내부. 하얀 김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이곳은 인조 모피 원사에 색을 입히는 염색 공장이다. 솜처럼 하얀 원사라도 흰색은 더 하얗게 염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밖의 업체의 주문에 맞춰서 각양각색으로 염색을 한다. 이 과정이 있기에 인조 모피의 색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하이바. 하이바? 극대사섬유. 극비자거든요? 비모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실을 만들어 가지고 원단으로 또 만들어요.
이게 그러면 인조 부피 만드는 재료. 그렇죠. 그 종류 중에 하나예요. 본격적인 염색을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다. 부풀어 있는 원사를 물에 담가서 부피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염료가 균일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꾹 눌러 담아 소음의 밀도를 맞춘다. 어떤 용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로? 네, 물이고 저기 넘어가면 이제 물에다가 염료 같은 거 이런 거 유화제 여러 가지 염료 섞어가지고 염색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작업자가 염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염색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염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은 블랙. 다 틀려요, 그마다. 아. 물에 담갔다 뺀 원사 덩어리는 그 무게가 700kg에 이른다. 게다가 뜨거운 열기까지 뿜어내니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이다. 이거 얼마나 돼요? 100도요. 100도? 원사 덩어리를 염색기기에 옮겨 넣는데 순간 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염색 공익의 화상은 훈장 같은 거라고도 하지만 결코 반갑지 않다. 염료를 넣기 전 몇 가지 화학약품을 첨가하는데 염색기 내부를 깨끗이 세척하고 염료가 원사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끔 약품 처리를 하는 것이다. 오랜 숙련공도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화학약품의 냄새다. 한번 안 쓰고 소용없어요, 이거는. 냄새 때문에 좋아요, 안 돼. 냄새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그것도 개발한 게 아니라 나도 음식한다. 이제 염료를 만들 차례. 작은 방으로 따라 들어가니 다양한 색깔의 가루가 눈에 띈다. 염료실이다. 염료 가루를 어떤 배합으로 섞느냐에 따라서 색이 결정되는 것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중량을 정확히 맞춰야만 원하는 색이 나오기 때문에 고난도 작업에 속한다. 염색 양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색상은 네. 색을 기본으로 해요. 색을 기본으로 해서 한 가지 컬러를 만드는 거예요. 아, 색깔 기본색이라는 게 빨강, 파랑, 노랑. 그걸 섞어서. 그렇죠. 아. 블랙도 염료도 따로 있어요. 네네네네. 학교 때 안 배웠어요, 이거? 배웠어요. 삼원색. 네. 이거 그거예요. 긴 준비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염색에 들어간다. 염료가 잘 녹지 않거나 색이 균일하지 않게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작업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염료를 붓고 난 후에 온도를 맞추는데 60도로 시작해서 100도까지 서서히 올리며 색의 농도를 조절한다. 롱 컬러는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런 컬러는 20분. 1시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는 우철진 씨. 기계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 염색 작업을 마무리하기 전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친다. 만약 잘못됐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바로 잡아야 한다. 물기를 말리자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잘 나온 건가요? 염색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도 잠시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의 공정을 마칠 때마다 기계를 분리하고 옮기는 일도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다. 또 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작업하는 동안은 공장 전체에 묵직한 긴장감이 흐른다. 틀을 분리하자 염색된 원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새하였던 솜이 속까지 까맣게 변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망가지니까. 여기서 뭐 잘못하면 어떻게 사고 나버리면 못 쓰죠. 이렇게 염색된 원사를 가공해 수십 가지의 공정을 거치면 외투나 침구, 액세서리까지 두루 쓰이는 인조 모피가 되는 것이다. 연기를 뿜듯 엄청난 양의 김을 쏟아내는 기계. 모양도 크기도 다른 염색 기계다. 이게 어떤 공정인 거예요, 이게? 잠시만요. 네. 밀려드는 작업 때문에 인터뷰하기도 수월하지 않다. 앞서 솜 형태의 원사를 염색했던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실 모양의 인조 모피 원사를 염색하고 있다. 이 하얀 걸 넣어서요. 칼날을 익히는 거예요. 뜨거운 수증기를 맞으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온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다. 하시는 일이 힘드는 직업이 되게 많네요, 힘드는 일이. 많아요. 네. 이게 3대 연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힘들죠. 실뭉치 하나의 무게는 25kg. 하루에도 수백 번 이 작업을 반복한다. 고된 육체 노동이다. 실 염색을 하는 온도는 약 100도. 열이 식었다 하더라도 뜨거울 텐데 작업자는 맨손이다. 근데 왜 맨손으로 만드세요, 이거를? 이거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별 느낌이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30년. 치열하게 살다 보니 된 일이다. 그의 두 손엔 세월의 훈장처럼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다. 이게 피와 땀이죠. 결과론으로. 여기를 안 해야지 손이 있으면 고아진 거죠.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땀 흘린 이들의 노고를 알게 되면 결코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또 다른 염색 공장. 작업은 기계를 손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나염만. 나염. 인조로 이제 정말 똑같은 이제 칼라를 만드는 거지. 이전의 염색 공장에서 원단의 바탕색이 결정됐다면 이곳에서는 원단의 무늬가 결정된다. 색을 덧입혀 천연 모피와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롤러에 잉크를 묻혀 색을 칠하듯 무늬가 새겨진 몰드에 염색약을 묻히고 기계를 작동시키면 원단의 무늬가 찍혀 나오는 원리다. (30년) 경력의 윤유창 씨가 작업 내내 이곳저곳을 살핀다. 누구나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그의 눈썰미도 30년 내공이 쌓였다. 이걸 육안으로 맞춰요. 육안으로. 그 평시 작업하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이 나와야 돼요. 특히 털 끝에만 살짝 날염을 입히면 언뜻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동물털과 흡사해진다. 인조모피 공정의 활용점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진피하고 거짓 뭐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90%에서 100% 가깝다고 보면 느낍니다. 날염이 된 원단은 잉크가 묻어나오지 않도록 고온에서 흡착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이 세척을 하면 작업이 마무리된다. 인조모피가 천연모피를 흉내낸 모조품 취급을 당할 때도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품질이 향상된 지금 인조모피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인조모피는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펫이다. 보온뿐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 어느새 가정의 필수품이 됐다. 천연모피는 마찰이나 습기에 약해 입다 보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인조모피는 그런 부담이 덜하다. 가격이 저렴한 건 물론이고 세탁이나 관리 면에서도 수월해 훨씬 실용적이다. 다양한 스타일은 물론 동물 보호까지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인조모피는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디자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뭐 저 이런 걸로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걸로도 가능한 거니까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There was consequence against you. Looking for a fight. All my life I was never there. Just a ghost running scared. Here our dreams are made. The one lost in the city. 얘가 언제 나온 거예요? 4일. 4일? 네.